자,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두 분의 합이 만약에 3이라고 써 있어요.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라고 써 있어요. 됐니? 우리가 지금 이 형태에 있는 애에서 만약에 a 값이 1이라고 생각해봐.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을 갖고 2차 번역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두 분의 합, 그 다음에 그냥 두 분의 곱 이꼴 제로. 이렇게 쓰면 바로 뭘 쓸 수 있다? 방정식의 형태를 바로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남아있는 내용은 이제 혈레근에 대한 내용 하나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끝난 거고, 그 갖고 이제 문제 풀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숙제한 것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x 얘네들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걸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자, 이렇게 근을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a, 유리수의 형태를 띈다면 얘는 유리수가 되고 얘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겠죠. 맞아? A, B, C가 무리수라고 하면 얘가 실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가 아니라 실수, 미안해. 실수라면 얘가 실수고 얘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겠죠. 됐어?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녀석을 한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야. 됐니? 근데 우리가 뭐라고? 여기 잘못 썼다. 유리수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자, ABC가 유리수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쪽이 유리수면 이쪽은 유리수나 무리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물론 허수가 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는 유리수 또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형태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얘 갖고 다른 건으로 m-루트 n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는 지금 이제 실수 더하기 허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형태. 그러면 다른 건 형태로 얘는 P-QI를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 이해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로서 어렵지 않을 걸로 합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데 한근 2 마이너스 3i야. 실수 b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개수가 다 실수란 뜻이 돼버리지? 그러면 2 마이너스 3i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건으로 우리는 뭘 가져올 거냐면 2 플러스 3i를 가져오겠죠? 됐니? 근데 얘네 둘 더하면 4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뭐야?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b랑 같아야 돼. b 값이 마이너스 4란 소리다. 됐어? 근데 두근 곱을 구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4 마이너스 9 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3이 되거든? 됐니?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1분의 c c가 그냥 13이라는 소리죠. 됐니?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유리수일 때고 얘는 실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써 있으면 다른 거는 2-3i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 실수 bc의 값이라면 우리는 n 플러스 루트 n이 다른 건으로 n 마이너스 루트 n의 값으로 가지려고 하면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유리수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썼어? 실수라고 써놨지? 그럼 얘네들은 개수가 유리수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건으로 2 마이너스 루트 3 못 씁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 써야 돼? 어떻게 풀어보면? 어떻게 푸냐고 잖아. 어떻게 푸냐고요? 어떻게 풀어? 갖다 넣어서 풀어야 돼. 예. 집어 넣어서 푸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자, 설명은 끝났어요. 이거 갖고 문제들 볼 겁니다. 문제 쭉 딱 풀면 오늘 얘기는 끝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야, 문제 좀 많다. 5번부터 12번까지 풀어야 되니까 8개 풀어야 되네. 그럼 실력 문제도 풀 거니까 그러면 한 16개 풀어야겠는데? 그거 다 풀고 나면 이제 수업은 끝이야. 물론 다음 시간 광고도 하겠지만. 첫 번째는 판별식에 관한 문항. x의 제곱 2의 k 플러스 3x 그 다음에 k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 갖고 이제 뭐 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AN의 값은 1이고요. 여기서 B'을 잡아줄 수 있어요. K 플러스 3이라고. C의 값은 K의 제곱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이 녀석은 4분의 D라는 판별식을 쓸 거고 이 4분의 D의 판별식에 따라서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라고 하는 B'의 값에서 마이너스 AC에 의해서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 할 거죠. 이게 판별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6K 플러스 8입니다. 됐니? 그래서 1번에서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6K 플러스 8이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얘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6K 플러스 8이 0이었으면 좋겠다.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다.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판별식의 형태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5-4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어떻게 볼 수도 있냐? 자, 1번 문제.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1이 0이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됐니? 네. 그럼 우리도 4분의 d 쓸 거고 a 값은 1이고 b'의 값이 a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얘가 0인 거니까 바꿔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제곱을 b-1 b를 a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 이꼴 0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냥 판별식을 써야 되고, 됐니? 그러면 b의 제곱이 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에 b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니?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a 제곱이 b-1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b-1 마이너스 4 b 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거든요. 네. 아, 마음에 안 드네. a로 바꿀 걸 그랬나? 아니야.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4b 제곱 마이너스 b잖아요. 그치?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 거라서 얘가 제곱되기 전의 수가 2b죠. 그치? 뭐 여기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2b 곱하기 가운데 수 곱하기 2배 했더니 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가운데 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되야겠네? 그럼 여기에 16분의 1이 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실제로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플러스 16분의 1이 오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9죠? 잘 봐요. 이 형태의 식을 우리가 쭉 정리하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이거 뒤에는 계산 못하겠다. 그냥 내비둬. 어쨌든 없으니까. 됐어? 그럼 요 부분이 뭐냐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 음수를 하는 형태잖아. 그럼 전체 값이 0보다 작니? 이해돼? 0보다 작은 거에다가 0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허분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이해됩니까? 요거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녀석이 어떤 제곱수에다가 음수를 더한 꼴이다. 그래서 전체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6-1로 갑니다. 아, 왜 이렇게 덥냐, 나 오늘. 우찬이는 춥다고 자리도 옮겨놨는데. 추워요. 어? 추워요. 근데 난 땀나. 겁나 땀나, 속에. 자, 6-1번에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a-b의 값을 갖는데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뜻이죠?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6-1번 문제는 판별식이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 뜻을 갖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판별식이 0이다가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을 보시면 B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4KA 플러스 A의 제곱일 거고 네.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 얘하고 얘하고 이제 지워질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4K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가 0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죠. 네. 근데 이게 뭐라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 형태는 뭐라고 할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거야. 예. 됐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똑같아야 되는데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관해서 내리편 정리를 해줄 거고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4K와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K항 없잖아. 예. 그럼 왼쪽에도 K항이 없어져야 돼. 그럼 A가 1이야. 됐습니까? 오른쪽에 상수항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4B가 0. B값이 4분의 1인 거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A 마이너스 B니까 A 마이너스 B는 4분의 3이다. 됐나요? 자, 6-2번. 다시 2번 들어요. 자, 원래는 이제 너희들한테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 되는 얘기할 때 이거 하잖아. 이거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뭐냐면 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2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k의 형태를 가지셔야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원래는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의 값하고 원래는 k 마이너스 1이 같아요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야 처음에. 됐니? 근데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건 제로로 써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녀석의 B'이 되는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써는 거지. 즉 판별식이 0이 되셔도 중근을 가질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우린 이걸 는 0으로 썼지만 0이 사실은 없거든 책에. 됐어? 중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 형태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고 판별식을 때려서 0이 돼도 이 녀석은 뭐가 될 것이다?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다. 됐어? 여기까지? 예.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꼴 제로 4K의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3 이꼴 제로 4K 마이너스 3하고 K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9K랑 플러스 5. 어? 9K 9K? 마이너스 9K. 아 9K 플러스 5야? 예. 예. 그럼 뭐 얘가 5 이렇게 바뀐 거죠. 됐니? 네. 그럼 K 값은 4분의 5하고 1과 4분의 5인데 자연수만 쓰려면 그러니까 1이 우리가 원한다.
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7-1번.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죠? 줄근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줄근 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1번 어떻게 써있냐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베타에 알파 베타 제곱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녀석은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 4다. 수민아 이해됐어? 자, 2번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됐니? 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변형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ab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AB는 왜 나오냐 도대체. 아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됐어? 예. 그러니까 밑에가 마이너스 2 위에가 4 빼기 4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4. 오케이? 네. 자, 3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지금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0보다 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할 거야. 이 녀석은.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루트 안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쪽은 플러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채워줄 거야. 됐지? 예. 그럼 루트 12 2루트 3이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2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얘를 구했으니까 4번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4번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자,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셔도 되고 인수분해 변형으로 가셔도 됩니다. 예. 인수분해 변형으로 가시면 어떻게 썼냐면 얘네들은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에 제곱 쓰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앞에 게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루트 3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아까 구해놔서 그래요. 8이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11루트 3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맞는 거야? 예. 맞냐고. 계산 좀 해볼게요. 산수는 좀 해야지. 예요. 맞아요. 자, 넘어와서 밑에 실력 더하기 문제로 갑니다. 지워도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3이죠. 예. 그치? 그래 놓고 너희들한테 구하는 게
근데 뭔가 좀 달라요. 어? 뭔가 좀 달라요. 뭐가? 이건 아 마이너스 x구나. 플러스 1. 자, 고생고식 변형으로 딱 구해? 외우긴 했어요. 응? 외우긴 했어요. 뭐라고? 다 외웠어요. 아니 고생고식 변형으로 다 구할 거냐고.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다 구할 거야? 빡세지 않겠어? 이건 사실 낚시 형태의 문제야. 위에 식 자체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니까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0이고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도 0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도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을 더해서 알파의 5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은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이네? 맞아? 알파 세제곱들을 다 곱해서 베타 세제곱도 다 곱해서 베타의 5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3 이꼴 마이너스 3 베타의 세제곱이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잘 보시면 애들의 위치를 조금만 바꿨으면 알파의 5제곱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베타의 5제곱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까지 씁시다.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에 베타의 5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잖아. 이만큼을 얘들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 붙여나 맞니? 얘가 얘네들이 얘가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는 뭐 할 거야? 마이너스 2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돼? 이거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아니, 예. 계산해야지. 예. 그쵸? 예. 그럼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네. 이것도 인수분해로 설명할게. 아니다. 인수분해 설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야 되니까 귀찮구나. 그냥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곱셈공식 변형이 가능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면 1이죠. 1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이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할 거지. 계산할 거니까 16. 됐습니까? 예. 저거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 구하고 있으면 개빡칠 거야 하다가 한번 이제 빠개 칠 거니까 저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야. 네. 자, 8번으로 가볼까요? 유형 8쪽으로 갑시다.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인데 A, B는 상수라고 써 있어요. 그쵸? 됐지? 그래서 1번은 어차피 두 분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을 갖고 두 분의 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쓰겠죠? 실제로 얘네 더하면 2가 될 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 그치? a분의 c 하면 두 분의 곱이 될 거고 얘네를 곱하면 1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a 값도 마이너스이고 b 값도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5 이꼴 0에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원래 마이너스 a분의 b 할 거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버릴 거고 a분의 b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래 되겠네? 됐습니까? 자, 2번에 너무 짧은데? 숙제 가지러 갔다 와야겠네, 일단. 지금 아니에요. 지금 가자고? 기다려, 이 새끼야. 얼마 안 남았어. 어차피 이번 비가 얼마 못 버텨. 자,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 분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2A라고 쓰게 될 거고 알파 베타를 4라고 쓰게 될 거예요. 이 식에서. 그치? 두 번째 식에 써있는 녀석에서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두 분의 형태가 알파 플러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여기는 알파 또는 베타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두 분의 합이라고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됐니? 네. 얘랑 비교를 하면 요 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 그치?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나오시는데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b인 거죠. 그치? 근데 요 녀석이 그러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인 거잖아. b 값은 3인 거죠. 됐니?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자, 지웁니다. 자, 8-4번까지 하고 잠깐 쉬던지 하죠, 그러면. 말이 좀 풀려야 되는데 습하니까 계속 쳐지긴 한다, 확실히.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형태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4와 3이라고 하는 걸 얻었어. 그러면 형태가 한 짓은 x의 제곱
AX의 제곱 PX 플러스 C 같은 걸 푼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푼 근은 마이너스 4 또는 3입니다. 그러니까 P는 두 근의 합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못 쓸 거고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A분의 C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그러니까 C를 우리는 마이너스 12A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됐어? 수연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어. 수연이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 이꼴 제로 같은 걸 풀고 이걸 풀었을 때 2 마이너스 루트 7과 2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건 얻은 거죠. 그치? 그러면 수연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두 번의 합이니까 4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고 B 값이 마이너스 4A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니까 마이너스 4AX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C였으니까 마이너스 12A로 나눌 수 있으면 A를 떼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 형태가 하나 나오겠죠. 맞니?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는 제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6의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겁나 힘들어들 하시니 약간 쉬었다 하죠. 시작할까요? 나머지 이제 섹션 4개 남았어요. 9, 10, 11, 12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하는 거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좀 받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개수가 허수 되는 거 말고는 개수가 허수래. 허근이 나오는 거 말고는 중학교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근계수의 관계성으로 풀어서 푸는 게 더 쉬운 것들이 좀 존재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두 분의 비가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알파, 하나는 3알파. 그러면 알파와 3알파를 더하면 두 분의 합이 될 텐데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8k. 알파가 2k가 되죠. 그렇지? 그러면 두 분의 곱을 하면 3알파 제곱이고 그게 k 플러스 1인데 알파를 2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갖다 놓으면 12k 제곱이 k 플러스 2라고 같은 거죠? 그러면 넘겨서 이렇게 될 거니까 4k 플러스 1과 3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k 값이 3분의 1.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과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2번에 x의 제곱 플러스 2에 k 플러스 1x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한 녀석을 알파, 한 녀석은 알파 플러스 2로 넣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돼요. 됐니? 그러면 두근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된다는 걸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합을 하면 0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리겠죠? 됐어요? 네. 자, 지워도 되죠? 위에 부분만 지워볼게요. 자, 실력당하기 9-4번의 문제를 볼 건데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두 실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m이거든요. m값이 0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1이다.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이 녀석을 갖고 이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꼴 11로 놓을 거고 여기서의 두 분의 합이 3m이기 때문에 이게 9m 제곱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배의 m 플러스 2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값이 이제 11이다. 즉 우리는 9m 제곱 마이 플러스 2m 마이너스 7 이꼴 제로가 성립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9m 마이너스 7과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시는데 위에서 m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0보다 작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9분의 7 여기는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시겠지. 됐어? 자, 넘어갑니다. 10-1장. 아이고, 문제 푸는 거 재미가 없단 말이지. 자, 뭐 이제 쓸 만큼 쓰고 이해할 만큼 이해했으니까 지금 뭐 할 거야 한 다음에 계속 욕한에다가 쓰는 거 참 힘들거든, 사실. 누구야? 내 용태 티 써놓고 한 놈. 수영이 왔다 갔니? 3학년 애들? 아니요. 그러면 네가 썼니? 원아랑 준영이랑 왔다 갔어요. 그럼 원하나 썼겠네? 제가 썼는데. 이거 썼어? 예. 요찬이 죽을 줄 알아? 내 이름은 어이야 이 새끼야. 어쩐지 해주세요. 어? 죽을 줄 알아. 그 이름을 딴 이름으로 써라? 아니 인간이? 학교에 용기라도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은 제주도 할 때 제자를 쓴단 말이다. 용제주. 실제 제주도의 한문 이름에 똑같은 글자를 써. 제자를 그래요? 건널 제자. 건너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 제주도가 건너 있는 땅에서 뭐라고 한문으로 풀이하고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녀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정리 좀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분으로 한다고 했었죠? 네. 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두 분의 합은 3이죠? 예. 얘가 두 분 합. 두 분 곱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네요. 예. 얘가 두 분 곱.
그렇죠? 예. 아까 문제를 설명할 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주분이 알파 베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x 플러스 알파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 녀석의 형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여기에 마이너스 합의 값을 쓰고 여기다가 곱의 형태를 쓰면 된다고 했잖아 주분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주분의 합이 3이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주분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될 텐데 x 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한 번 더 곱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예. 됐니? 네. 자, 2번. 자, 줄분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니까 알파분의 2 또는 베타분의 2니까 이것도 둘을 더할 거고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여기다 얘를 갖다 꽂아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치? 예. 두 개를 곱하면 알파분의 2 곱하기 베타분의 2인데 얘기는 알파 베타분의 4잖아. 예.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예.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원래 x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꼴 0인데 개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2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예. 여기다 2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죠. 됐냐? 괜찮아. 수업 좀 잘 들어 임마. 아니 듣고 있는데 저기 뒤 2분의 1x랑 마이너스 1의 2배를 왜 한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써있잖아.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2인 만큼이지. 개수에 2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발 여기다 붙이려면 여기 다 붙여줘야지. 아, 여기다 2 붙이면 일단 두 분의 합의 형태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변할 거 아니야. 그러네요. 일도는 알파죠. 그것도 하나 쓰라고 하는 게. 자, PQ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첫 번째 식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다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1, A A, 알파가 인 거죠. 그치? 예. 두 번째 식에서 베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치? 맞아? 예. 마이너스 2베타가 B 마이너스 3 됐어? 예.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이거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볼 수 있겠네. 네. 어차피 이렇게 털릴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꼴 제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됐어? 이 줄관계성에서 얘하고 얘는 좀 땡겨오자. 알파는 B.
얘를 빼면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예.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하면 알파 베타 값이 나오지 않겠어? 예. 그래서 얘네들 연립해서 두 녀석을 빼면은 베타 값이 4고 됐니? 예. 알파의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5겠네요. 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두 분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녀석이 두 분의 합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P 값은 1일 거고 예.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건 두 분의 곱의 형태니까 Q는 마이너스 20 그치? 문제에서 말하는 P 마이너스 Q의 값은 21이겠네요. 됐어요? 예. 11-4번, 11-1번 문제로 갈 건데 이건 별표를 좀 쳐놓을래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사실 겁나 쉬운데. 자, 봐봐. fx 이꼴 0에서 x의 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갖고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놓은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여기다 씁시다 2이고 알파 베타 값이 1입니다. 근데 봐봐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얘기 f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고 있으면 f 알파가 제로고요. f 베타가 제로죠. 네. 근데 문제에서 얘를 갖고 뭐 한다고 했냐면 f 4x-1 이꼴 0을 녀석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 네. 근데 우리 지금 위에 하고 있는 노란 색깔 이렇게 하얀색 그래프 그 식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으면 0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으면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의 형태는 4x-1이 알파 또는 베타 아니에요. 됐어? 예. 그러면 x의 형태가 뭐가 돼야지 우선? X의 형태요. 네. 빨리. 그 새끼들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4분의 알파 플러스 1이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됐어? 예. 그러면은 사실 두 분의 합은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두 분의 합을 하면은 사실 뭐야?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끌어다 쓰면 되는 거죠. 얘가 1인 거. 두 분의 곱을 한다고 해도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갖다 끌었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나누기 4니까 얘도 1인 거죠. 됐어? 마이너스 1, 4분의 1이라는데? 아, 밑에가 16이구나. 얘는 젠장. 곱했으니까 4분의 1이네. 됐어? 사실 한 개도 안 어렵지? 한 개도 안 어려운데 애들이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4x-1이 되든 여기가 5x-5가 되든 뭔 상관없이 어쨌든 이 새끼가 뭐가 되면 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밖에 F라고 하는 게 똑같이 써 있으니까 안에다가 근을 갖다 넣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요 녀석 형태가 위에 있는 녀석의 근을 가지시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녀석의 근의 형태를 찾아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예. 11-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이 녀석이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는데 됐어? 예. 근데 fx라고 하는 녀석에서 f 알파 이꼴 f 베타 값이 2라고 써 있잖아. 예. 됐니? 그럼 이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f 알파 마이너스 2가 제로인 거죠. 맞아? 예. f 베타 마이너스 2가 제로인 거죠. 네. 됐어? 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는 fx 마이너스 2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인 건가? 예. 그러면 fx 마이너스 2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값이 될 거야? 예. 개수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개수가 뭐라고 했냐면 3이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fx는 뭐라고?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아니다. 5요. 더하기 빼기 잘못했어. 넘길 때. 됐지? 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f-1 구하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3 마이너스 9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아닌가? 마이너스 1. 맞지 않아요. 하 미친. 자 마이너스잖아. 예. 여기다 플러스로 썼을까요? 아, 그 개수를 좀 틀리지. 이렇게 되는 거네. 17. 17이네. 문제를 잘못 쓰고 틀린단 말이지. 계산이 틀리면 차라리 짜증이라도 내겠는데 왜 문제를 잘못 써? 마지막 파트는요.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만 나가면 시간이 딱 조금 한 타임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에 한 파트씩 계속 나갈 겁니다. 더 나가면 내가 이해도 못하고요. 뒤에 거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쭉 써있고 문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니? 문제 맨 끝에 유리수 A, B. 우리 14-4번 문제 풀고 있는데 어? 왜 14-1번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구나 12-1번 미쳤군 잘못 풀었어 12-1번부터 다시 합시다 지금부터 해야지 한 건이 2 마이너스 루트 3. 문제 끝에 A, B가 뭐라고? 유리수. 유리수. 그러면 이 다른 거는 뭐가 돼야 되면 2 플러스 루트 3이지. 맞죠? 그만 좀 해. 가만히 좀 있어. 그럼 두 분의 합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A잖아. 그치? 네. 얘네들 실제로 더하면 4잖아. 끝났네. A는 마이너스.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B잖아. 얘네 실제로 곱하면 4 마이너스 3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러면 끝나는 거죠. 됐어? 예. 자, 두 번째. 이번 문항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2b 이꼴 0인데 한근이 3 마이너스 i라고 써있고 문제에 a, b가 실수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 개수가 다 실수니까 다른 건으로 3 플러스 i 가져오면 되잖아.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 플러스 4잖아. 실제로 얘네 둘을 더하면 6이고, 그러니까 a 값은 2. 됐죠? 두 분의 곱은 2b잖아. 얘네 둘을 곱하면 9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10이죠? b값은 5다.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됐어? 예. 12-4번도 똑같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꼴 제로에서 한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i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맨 밑에 mn이 실수라고 써있다. 그치 그렇잖아. 실수라고 써있으니까 x의 한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i면 혈렉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분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마이너스 m, 두 개를 더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4. m의 값은 4일 거예요. 두 분의 곱을 하면 n이 되실 거고, 얘네 실제로 곱하면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5. n의 값은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했냐면 20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인데 n분의 1과 n분의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x의 값이 n분의 1은 실제로 4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1은 실제로 5분의 1인 거죠. 맞아? 예.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20분의 a인데 얘가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인 거잖아. 그럼 20분의 9. a는 마구. 됐어? a분의 c 하면 20분의 b인데 두 분의 곱을 하면 20분의 b인데 두 분의 곱을 하면 20분의 1이잖아. 그럼 b는 1. 그래서 a-b는 8. a-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미안해. 그쵸? 예. 끝이야. 우리는 이걸 갖고 196페이지까지 풀어서 갖고 오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배우는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얘네들의 관계성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책은 보지 마.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사실 앞에 리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애잖아. 이 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y를 치우고 는 0으로 바꿔주면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네. 그치? 네.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은 y 이꼴 0일 때란 소리죠. 그치? 그때 x의 값을 구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y가 0일 때 x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X축. x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포인트는 이겁니다. 2차 방정식에 해라는 것과 2차 함수의 x절편은 같은 아니에요.
그치?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x좌표이 같은 아이니까 우리가 오늘 판별식을 배우셨죠? 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될 거야? 실근 두 개지. 네.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 같죠? 중근인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실근이 두 개면 해가 두 개, 해가 두 개면 x절편 두 개, x절편 두 개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되버리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실근, 중된 근에 갔는데 실근이 한 개다. 그러면 이 녀석의 2차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으면 하근이 두 개.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이 녀석과 x축과 만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왜 안 만나지? 왜? 자,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배웠냐? 0에서부터. 그 0에서부터의 거리는 절대값이고 이 새끼야. 그렇죠. 수로 가득 메워진 직선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수직선의 정의는 실수로 가득 메워진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로 가득 메워진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 두 개를 x에 관한 수직선과 y에 관한 수직선을 직교하게 그린 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A들은 절대로 허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허수는 여기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은 허근을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x절편은 허수 두 개란 소리인데 여기서는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방정식과 함수는 어떠한 형태의 관계성을 가질 것이냐 라는 걸 하는 거를 이제 다음 단원에 배우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니 가장 근본적인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제일 첫 단원 201페이지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내용은 사실 할 것도 없는 거라서 쭉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 개념 체크 문제 말고는 그냥 문제 자체도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기본형 이런 많은 배워본 적이 없죠. 네. 이게 y는 ax의 제곱 이걸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들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꼭지점의 좌표는 아니다 이것보다는 여기 있는 건 A가 0보다 큰 거 여기는 A가 0보다 작은 거고 그치?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꼭지점의 좌표 처음 듣는 얘기야? y는 ax의 제곱 꼭지점 이럴 거야. 진짜 몰라? 어? 클라스라고 있어요. 꼭지점 0,0 0,0 꼭지점의 좌표 0,0 대칭축이 y축 이런 거 배우잖아. 됐어? 꼭지점이 혹시 뭔지 알아? 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꼭지점에 대한 것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1차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잠깐 해야 되는데 1차 함수에서 너네는 이렇게 그리죠. 그치? 이 A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른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 값을 동일한 네, x 값의 변화량. 원래 책에는 증가량이라고 써있죠. 근데 너희들한테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내가 변화량이라고 외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너희들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한다에 대한 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만큼 변한다, y는 3만큼 변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울기의 양수인 녀석의 특징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애들이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애들은 x가 플러스일 때 y가 마이너스 또는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가 되는 애죠. 됐어? 이 형태의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가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형태로 x가 증가할 때 y가 떨어지는 녀석을 다른 말로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알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하나만 사이드로 지금 얘기하려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하기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값을 우리가 뭐 고등부에서 원래 델타 x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값을 우리는 델타 y라고 표시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밑변분의 높이값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새끼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의 값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니까 이 새끼가 기울기. 삼각함수 안 배우셨죠 제대로? 네. 모르실 거야 잘. 근데 이거 알고 있지? 삼각함수. 대충은 알잖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요. 밑변분의 높이의 값을 우리 탄젠트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라고 얘기도 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과구나 이루는 각도가 45도 이러면 여기가 45도라는 소리지. 됐어? 그러면 밑변에 이게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 얘기 자체가 뭐라는 소리다? 이 새끼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이 기울기가 1이다 라는 말도 같은 말로 실고 알겠지? 이거는 이제 사이드 잠깐 빠져서 하는 얘기한 거고 우리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2차 함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리죠. 그치? 네. 그러면 요 녀석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여기 있을 텐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떨어져요. x값이 커지면 y값이 떨어져요를 반복하다가 이쪽으로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딱 지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합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합니다로 변화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수학의 2차 함수에서 말하는 꼭지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변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리면 반대가 되겠죠.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변하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그려놨었던 y는 i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니까 원점에서 애들이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돌았잖아요.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돌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을 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테일화된 그 함수 얘기는 한번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얘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다 정리를 하죠. 다음 시간엔 이론 설명이 좀 길어지겠네요. 내용적으로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네. 문제는 많네. 근데 다음 시간에 10개, 9개 풀면 되니까 어쨌든 설명은 다 할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196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보도록 하자. 촬영은 여기까지. 그리고 5분만 쉬어.